나르라고 합시다. 줄여서 나르, 이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네네. 일단은 자기중심적,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이런 생각이 있고, 그다음에 특권의식, 우월감, 과대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나르의 추정인인 사람이 있어. 근데 그 사람이 어쩌다가 의도치 않게 내 물건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됐어. 그래서 별 뜻 없이 혹시 그거 내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어. 너 근데 말투가 그게 뭐야?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데 나름 어떻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? 라면서 화살을 나한테 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자신상정하네 진짜. 안녕하세요. 즐거운 그라이아에 놀러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상담계의 핫 키워드 나르시시스트, 말이 좀 길잖아요. 나르라고 합시다. 줄여서 나르, 이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네네. 나르가 어떤 사람들이냐 보고 이 성격이 피고관에서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. 재밌겠다. 간단히 성격적 특성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자기중심적,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이런 생각이 있고, 그다음에 특권의식, 우월감, 과대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기분 표정이 약간 안 좋아. 별로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. 근데 약간 자존감이 높은 거랑 어떤 식으로 다를까요? 다르죠. 이분은 이제 겉의 모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자기 이미지가 중요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어떤 성공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재능,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내 내면이 그렇게 강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동물로 비유하면 이 동물 저 동물 아름다운 깃털 뽑아다가 자기한테 막 꽂은 옛날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런 까마귀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? 맞아, 그 느낌이야. 너무 잘 맞는 비유예요. 무슨 훈장 달고 배지 달고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고. 나 여기 사장이야. 뭐 이런 사람들. 나 이런 사람이야. 그런 태도가 있고, 그럼 대인관계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공감이나 이해를 잘 못해요. 역지사지가 잘 안 되고. 자기중심적이니까. 네네. 다른 사람의 감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선택적이고 좀 피상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. 나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하고, 아하. 혹은 나를 좀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한다거나, 그렇게 관계를 자기가 골라서 사귀는 경향이 있고,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겉모양 아니면 외모, 성공, 권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시기 질투를 잘하고, 다른 사람도 나를 시기 질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. 재수없는데 되게 피곤하다.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약간 착취하고 이용하려는 그런 양상까지 보이게 됩니다. 같이 있으면 되게 피곤한 거 맞아요. 그리고 존재감이 엄청 부각이 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럼 이런 사람이 있다. 어떤 느낌이 드세요? 난 곁에 안 두는데? 곁에 안 두지만 어쩔 수 없이 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, 그럼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. 저도 이런 캐릭터를 딱 생각했을 때 효쌤은 무시하고 관심 안 가질 것 같아. 그리고 희진쌤은 싫어할 것 같아. 근처 나. 왜냐면 이 사람들이 선을 잘 넘거든? 선 넘는 거 되게 싫어하지 않아? 폐를 끼치거나 뭐 과한 행동을 할 때 되게 정색하고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의 성격들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일단은 되게 눈길이 가요. 겉으로 막 화려하고 막 블링블링 하잖아요. 그러면 저 사람이 여기 스타인가? 하면서 궁금해. 혹시 내가 저기 근처에 가면 나도 뭐 이런 거야? 되게 중요한 지점이야. 나도 좀 묻어갈 수 있나? 그리고 혹시나 저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내가 차마 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어떤 대리 쾌감 같은 거를 느낄 수 있나? 이런 마음 있는 거야. 적정거리를 잘 유지하고 나를 잘 지키고 가면 좋은데, 근데 예를 들어서 나르의 추정인인 사람이 있어. 근데 그 사람이 어쩌다가 의도치 않게 내 물건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됐어. 그래서 별 뜻 없이 혹시 그거 내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어. 그 사람은 왜 네 물건을 간수를 잘 안 하고 여기다 갖다 놔서 이런 일을 만들어놨냐 이렇게 하고 적반하장으로 나한테 화를 내고, 너 근데 말투가 그게 뭐야?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데 나름 어떻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? 라면서 화살을 나한테 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자신상정하네 진짜.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좀 약간 경각심을 갖게 되고, 나는 왜 그 사람이랑 친했지라는 걸 좀 돌아보게 되고, 그 사람들이랑은 거리를 둬야 되고, 엮이면 좋지 않은 일을 당하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말도 하고, 회색 돌 기법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는 감정도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드라이하고 몸이 건조하고 반응해주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. 그런 것들을 이제 숙지를 해 나가는 거지.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,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 하면서 어떤 인생의 지혜 같은 거를 얻을 수도 있는 반면에 너무 조심하게 되는 거야. 그리고 생각보다 세상에 많은 것 같은 거야. 내 주변에 나르가 왜 이렇게 많지? 나르가 잘 꼬이는 사람인가?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근데 실제로 또 그런 사람이 있대. 나르가 잘 꼬이는 특성이 있대. 뭐냐면 세 가지인데,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잘하고, 다른 사람의 호의를 잘 받아들이고, 그래서 유통기한 임박한 뭐 물건을 줬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. 나쁠 수 있잖아. 근데 챙겨주려고 했구나 하고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, 그리고 어려운 걸 보면 지나치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라도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약간 오지
어지럽어. 정말요.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과거에 나르시시스트와의 안 좋은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처를 입은 분이었어요. 그런데 어느 정도 회복됐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그와 비슷한 또 다른 관계를 맺은 거죠.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. 근데 그분이 딱 그렇거든요. 남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 너무 좋아하고 다른 사람한테 돕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자기를 막 희생해서 막 도와주고 공감 잘하고 딱 네. 그런 분이거든요. 근데 그걸 이용하더라고.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남들이 보면 이 사람을 이용하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본인은 그 순간에 몰랐다는 거죠.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이 사람을 좋은 좋게. 방향으로 자꾸 포장해서 생각했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. 저. 그리고 나르인 분들이 그런 사람을 또 귀신같이 찾아내는 찾아내. 거죠.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겠구나.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걸 해서 밀착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 뭐 격리시켜야 되냐. 근데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뭐 내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. 되게 잘 살지 않아 대부분? 착취해서 살아가면은 그렇죠. 거의 막 중간 이상 살고 있어. 실제로 이분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죠.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. 왜냐하면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 뭐 수장, 뭐 어디에 뭐 전문직 뭐 이러면서 부하들을 막 부리면서 그 안에서 너무 잘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 또 기분이 안 좋다?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잘 살고 있는데 뭔가 인과 응보가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이 들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. 좀 이해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만나볼 수 있는가? 작품 안의 인물들은 우리가 좀 쉽게 다가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희곡 속에 리어 왕이 좀 나르적인 성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네요.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네. 공감 잘 하지 못하고 자기 자존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계속 요구하고 네. 딸한테 막 사랑 고백하면 내가 이거 너 줄게 라는 식으로 그렇죠.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마음을 살려고 하고 그러기에 너무 실속을 못 차리게. 그래서 극적인 거야. 우리가 그런 나르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거를 현실에서는 보통 보지만 그 안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깨닫는 장면이 나와요. 그쵸, 황야에서. 황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고 자기 성찰을 하는 장면이 되게 카타르시스처럼 다가오는 거지. 우리가 정말 원했던 그 부분을 딱 긁어주는 거잖아. 나를 추락이에요. 나를 추락을 추락을 통한 깨달음. 그러면서 약간 인간적 연민도 생기잖아요. 주인공으로서 나오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거기 나오는 딸들도 리건하고 거너릴도 사실은 그런 계열로 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. 그럴 수 있겠다. 그런 얘기했거든. 나르 부모한테 나르 자식이 나온다. 그런 얘기 있어요? 얘기 있어요. 그래서 아마 그 첫째, 둘째 딸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얻는 것을 되게 중요시하고 자기도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음을 해야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배우기도 그렇게 배울 거고 진짜 채워줘야 할 것들은 부모가 채워주지 않고 계속 그냥 네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저는 그 아이한테도 세뇌할 거니까 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그 셋째 딸이 이른바 트루스텔러라고 해서 그 자식들 중 안에서도 입 바른 말 잘하고 이 상황을 직시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 캐릭터가 세 번째 딸 코델리아였던 거예요. 그리고 여자 캐릭터, 희곡 중에 여자 캐릭터로서 주인공으로 미스 줄리. 이 사람 일단 백작 딸이고 겉모습이 좀 화려한 특징이 갖고 있고 첫 장면에서 남자랑 약혼을 깨고 하인인 장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. 그 유혹을 하는데 막 되게 칭찬하면서 막 조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야. 남자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나를 막 추앙해줘, 나에게 찬사를 보내 이런 거 계속 유도를 해요. 그러면서 남자가 자기를 막 흠모하는 얘기를 했는데 나 사실은 당신을 되게 흠모했었고 그러다가 나 너무 절망해서 신분차를 느끼고 막 죽으려고 했었어 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마음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너 말 진짜 잘한다. 너 어디 학교 다녔어? 말하면서 그 사람이 말 잘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. 그런 말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야.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구나. 나의 어떤 자존감이나 어떤 겉모습을 살려주는구나 생각하면서 계속 그 남자를 이용해서 말을 유도하고 나를 찬사하는 말을 유도하고 남자를 막 후려치는 것 같은 느낌을 보이는데 이게 너무 반전이 이 여자 임자 만난 거야. 이 남자가 그 남도 치면 더 나르였어? 다른 유형의 나른 거야. 왜냐면 이 여자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이 여자의 특성을 역이용해서 나락으로 가게 만든다. 그리고 이 여자가 또 자기 고백을 해요. 자기 전사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. 나르들이 이렇게 전사가 나오는 게 흔치가 않습니다. 안 하지 않나? 해도 그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. 근데 이게 되게 자세히 묘사가 된 덕분에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어.
이 여자의 엄마가 있잖아요. 엄마가 완전 전형적인 또 나르. 결혼을 하기 싫었는데 결혼을 했죠. 그런 다음에 애를 막 골든 차일드로 키운 거야. 엄마 말 되게 잘 듣는 애로 키웠어. 그러다가 이 엄마가 그 아빠에 대한 어떤 증오심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되게 교묘하고 속이는 방법으로 아빠를 나락으로 보내요.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서 또 여자 주인공도 엄마의 그런 남성에 대한 혐오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남자들을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싫어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내면화한 것을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나르였던 리어가 추락하는 것처럼 줄리아 씨도 남자와의 관계 이후에 권력 관계가 역전되면서 추락을 하죠. 그래서 네. 결국은 그 남자의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자살하는 결말로 가요.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선생님의 관점에서 두 사람이 다 나르다.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그렇게 읽히기도 하네요. 나르시스트는 사실 진단명이 아니에요. 성격적인 유형이고 그래서 진짜 보는 시각은 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나르시스트가 그렇게 막 무섭거나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좀 딱하고 좀 안 된 사람들이다. 좀 이해를 하니까 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그 두려운 존재이기보다 좀 가여운 존재다. 이렇게 네. 선생님이 스스로 이렇게 관점을 바꾸셨다는 얘기인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뭐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도 자기를 보호할 경계를 정확하게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 좋은 예가 떠올랐어. 예를 들어서 막 너무 막 침을 튀어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을 막 침 튀기는 걸 보면서 아,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침을 튀었지? 나한테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침을 튀었을까?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갔나? 내가 뭐 대하는 방식을 잘못했나? 그 사람한테 침을 튀지 말라고 얘기를 할까? 막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소용이 없는 거고 그 사람이 침이 튀지 않을 정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너무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을 때는 뭐 마스크라든가 어떤 보호 장비를 옷을 잘 입고 돌아와서는 잘 씻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건강한 거지. 또 침을 튀면 어떡하나 좀 두려워하고 자책하거나 뭐 그 바꾸려고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이제 내가 알아서 지혜롭게 네. 대처하는 게 좋겠다. 이해했습니다.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. 침 안 튀도록 조심하세요. 1대1로는 못 만나겠는데. 네,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나눌까요? 네. 네, 우리는 모두 즐거운 드라이아이.